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무용 수전 설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공부하잖아요. 전기기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전기를 하고 싶은 목적이 있고 답이 없어서 전기기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어서 전기기사를 공부했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 방법이 뭐 할 게 없어. 공부를 못해서 흘러가다가 전기과라는 곳에 가서 전기기사를 공부했으니까, 군대 갔다 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전기과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에서 알려주는 건 없고,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전기기사 공부를 하는데 뭐 이런 간이 수전 설비도 있고 뭐 정식 수전 설비도 있고 막 이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1987년 4월부터 공부를 했고, 1988년 6월 8일 날 처음 자격증 하나를 기사 2급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기사지. 산업기사.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도 마찬가지 공부를 해서 전기를 알았을 때는 간이 수전 설비가 뭔지, 정식 수전 설비가 뭔지 전혀 모르고, 여기에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직 책 뭐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여기 뭐 있어. 39,000원짜리 책을 공부할 것도 아닌데 이거 뭐 문제가 뭐 있나. 그게 37년 지금 강산이 3번 바뀐 거야. 그 시대 때 설비들이 지금 있겠냐고. 있는 것도 있고 변형됐겠죠. 차도 제가 있을 때 차는 자동기아라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전부 수동기아예요. 수동기아. 말뚝기아라 그래. 아니면 뭐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하는 거. 지금은 뭐 스피드 광들 하는 그런 사람들 빼고는 수동기아가 없잖아요. 수동기아가 전부 자동이지. 그러니까 수전 설비들도 여기에 쭉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수동인 부분이 많이 없을 거라 이거지. 자동으로 많이 변환됐을 거라. 사람이 막 땡겨야 되는 거 있으면 버튼으로 해서 하는 거. 지금은 제가 그 현장을 가 볼 수가 없잖아요. 가 볼 수가 없는데, 제품도 많이 변형됐습니다. 변형돼서, 즉, 제품도 많이 개발이 돼서 좋은 제품들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휴즈도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많이 사라진 게 어떤 게 사라졌냐면, 이렇게 MC10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또 A10이라는 부분이 이거 지금 공장 설비를, 간이 수전 설비 5개 하면 이거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판 설비. 공사판에 간이 수전 설비 해야 되잖아요. 즉 현장에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 수전 설비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뭐 전기 작업도 막 큰 현장은 전기 작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이 수전 설비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데는 여러분들 카바나 스위치 해서 이런 거 봤죠? 카바나이프 스위치. 그리고 MC12 이 부분에 이제 있으면 이 퓨즈가 이제 통형 퓨즈라 해서 이만큼 합니다. 이만큼. 제가 지금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 지금 그리잖아요. 여기에 휴즈가 이렇게 있어요. 체결이. 이런 게 몇 암페어냐? 뭐 1500암페어, 1000암페어 이런 휴즈가 이따만 합니다. 이따만해. 이것을 집어였다 뺐다가 이 짓을 뭣도 모르고 했어요. 뭣도 모르고. 그럼 겁이 없었냐? 발발발발발 떠는 거지. 왜? 경험이 없잖아요. 전기 기사를 따서 현장을 가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36년 맨날 뭐 무슨 36년 일제시대가 36년인데 내년 되면 이제 37년 되겠지만, 이걸 하면서 퇴직하기 전에 이런 알려줄 수 있는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이 유튜브라는 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 범위 내지, 기술사도 아니고 저는 뭐 똑똑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했던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얘기로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좀 해야 되겠다. 전기기사 따면 뭐 합니까? 궁금하잖아요. 뭐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고장나면 뭐 물어볼 데가 없어. 저는 뭐 그러면 물어볼 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뭐 갑자기 뭐 MOF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MOF가 터져버리고. 그러면 정전되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막 전화해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하고, 그 다음 안전공사 있는 직원. 안전공사에서 전화해서 온 게 아니고 안전공사 다니는 직원분을 부른 거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전기 내리는데 그 부분을 MOF가 터졌잖아요. MOF, 예? 이 부분이 터졌어요. 요 부분 MOF가 뻥 터진 게 아니고, 몰드형 MOF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터졌다고 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그려지긴 여기에 그려졌지만 전기 들어갑니다. MOF만 없애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기를 먼저 집어넣어 주고 다음에 MOF를 수리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전기 기사를 하다 보면 사고가 뭐 비일비재하게 오는 거예요. 야, 난 사고 안 당하고 어떻게 전기 기사할까? 방법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그냥 펑펑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사시험 출제됐던 부분을 제가 그린 거예요. 기사시험에 이거는 10점짜리로 출제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간이수전설비 이 현장을 근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간이수전설비는 우리가 1000kV, 1000kV 이하니까 자기가 전기 기사, 산업기사 아무거나 따면 제한 없이 이런 데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 근무하려고 하니까 근무가 필요 없어. 야, 돈 뭐 안 주고 뭘 맡긴대. 안전관리 대행에 맡겨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간이수전설비면 이게 쭉 달려있는데 도면에만 그려있어.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간이 5개래. 옥외인데 전부 계속 5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가 5개가 되겠냐면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옥외. 여기서부터는 뭐 큐비클로 된 함으로 있거나 아니면 옥내에 배전반이나 큐비클이나 똑같습니다. 그 쇠함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큐비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비클이 뭐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자, 이런 명칭들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디에 가면 있냐면 네이버에 이디라만 치시면 카페도 나오고 뭐도 나옵니까? 이디라만 치면 제일 위에 네이버에서 저가 안 만든 거예요. 네이버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네이버에서 이디라만 땅 치면 유튜브도 나오고 카페도 나와요. 카페.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명칭이 쭉 정리된 기술 책자가 있어요. 기술 책자. 이것만 정리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짜로 그냥 다운 다 받아가시면 돼요. 오토 섹션 스위치 해서 이거는 네모가 쳐져 있잖아요. 네모가 쳐져 있는 것은 부하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하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이것은 부하를 끊을 수 있다. 부하를 끊을 수 있다. 인터럽트 스위치. 이거는 우리가 단록이라고 하고 이제 옥내에서는 요 LBS, LS, 그다음 휴즈가 붙었다. 휴즈가 붙으면 이게 LBS. 휴즈가 붙어. 인터럽트 스위치 부분이 있고, 뭐, 단록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가 정식 요거 단록이로 배우죠. 그 다음에 PF 한류형이 있고, 여기도 보니까 PF 한류형이 있습니다. 한류형.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락, 전류,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SS는 부하를 잘라야 된다 하는 것은 이 수전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자를 수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우선 먼저 잘라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잘라야 되는 부분이 이 수전 설비에서는 먼저 잘라야 이런 부분은 부하를 자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 A12를 내리면 부하 먼저 잘라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저합이잖아요. 이건 이 부분은 예? 이거 변압기가 하나가 빠졌네. 어디가 빠졌냐면 여기에 변압기가 빠졌어. 여기. 이제 변압기까지도 그러면 5개로 가는 거죠. 5개로. 오늘 설명할 것은 뭐 다른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 ASS는 부하를 자르는데 이 도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 부분이 두 가지로 설치되어 있죠. 이 전주 위에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네모나게 달려서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ASS 전주에 달려서 요 22,900을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줄로 연결되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제끼고 이거 기름 안에 기름 ASS는 여기 오일이 들어있다. 오일 안에 오일이 그래서 오일 안에서 유입계 폐기 즉 전기가 절연되는 절연유죠. 오일을 그러면 전련유라 그래. 전련유. 전기가 통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전련유 안에서 땅 떼니까 스파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스파크를 잡아줘서 이것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부하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부하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PF 해서 파워휴즈를 한류형 해서 단락전류를 제한한다. 여기서 PF가 항상 여러분 한류형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변압기에서 이상이 있던가 변압기에 물이 떨어지면서 옥외 변압기는 물하고 관계없겠지만 내부 고장이든 외부에 몰드 변압기 같은 거 물이 떨어지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쇼트가 빵 돼서 대전류가 차고 올라갈 때 요 한전으로 이렇게 차고 올라가면 안 되니까 잘라줘야 돼요. 요 부분을 잘라줘야 돼. 그래서 먼저 터져주는 것이 빠른 속도로 휴즈가 끊어주는 것이 PF입니다. 빠른 속도야 이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폭발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폭발하듯 딱 끊어지면서 5개로 나가는 부분을 잘라준다. 그래서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제한. 즉 여기서 단락 사고 난 전류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거. 제한. 그래서 단락 전류 제한하는 게 이제 PF입니다. 그 다음에 COS가 있어요. COS. 컷아웃 스위치. 그러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간이 수전 설비에서 내가 실무 현장에서 있으면서 정전 작업을 할 거래. 여기 정전 작업. 여기 정전 작업을 하거나 뭘 할 때 전기를 끊어달라 하면 COS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PF 못 내려요. 인터럽트 스위치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방할 거예요. 개방할 거면 ASS로 이것을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해요. ASS를 딱 개방해서 ASS를 딱 내리면 ASS는 부하를 자를 수 있으니까 A12를 안 건드려도 돼요. A12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옥내에 저압 배전반. 이거는 저압이란 말입니다. 저압 배전반에서는 거의 작업을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압 부분을 자르는 거잖아요. 자르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설명하겠지만 고압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고압 부분, 특고압. 지금은 특고압이잖아요. 6600, 3300이 없으니까. 특고압에서 우리가 전로를 잘라주는 거라가 개방을 시켜서 저압이든 변압기든 어디든 작업을 하게. 변압기에서 우리가 검사하잖아요. 안전검사, 전기검사. 예? 전기검사를 한다. 변압기도 하고 여기 계기들 다 하겠죠. 여기에 계기들 다 해요. 자, 그러면
ASS를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야 되는 게 인터럽터 스위치에 이거 ASS를 자르고 나면 그러면 인터럽터 스위치 AINS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보니까 LBS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이것은 부하를 일단 이 인터럽터 스위치를 자르기 위해서 개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 인터럽터 스위치는 땡기면 이게 네모나게 쳐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쇼트가 불꽃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전하게 전기를 자르고 나서 자르면 조작봉만 가지고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죽어있는 선이 되잖아요. 죽어있는 선인데 회로를 완벽하게 분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것을 이 명칭은 회로를 개방한다. 회로를 차단한다. 회로를 분리한다. 이렇게 회로 분리해요. 완벽하게 이 위에 선로하고 우리 내부 선로를 완벽하게 이게 수동으로 딱 벌려져 있어야 안심하고 작업을 한다고. 이거는 ASS는 누가 확 당겨 불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또 내린다. 그럼 PF 한류형도 뺄 거냐? 이게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져 있으니까 휴즈를 빼려고 하면 링크도 빼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잘 안 빼요. 빼고 싶으면 자기가 그냥 빼면 돼요. 근데 휴즈를 교체하거나 검사할 때는 빼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빼도 되죠. PF 한류형은 이제 검사할 때 이거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 빼요. 안전공사 직원들이 빼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전 작업할 때는 ASS 인터럽터 스위치 그 다음에 빼는 게 이 한류형을 빼든가 말든가 할 거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그 다음 빼는 게 COS입니다. COS를 휴즈를 분리시켜요. 요 휴즈를 분리시켜요. 그러면은 여기서 완벽하게 회로 차단한 게 요거하고 이것이 완벽하게 차단됐잖아요. PF를 안 뺐다고 치면 그러면 ASS는 완벽한 차단이 아니고 접점이 이렇게 벌어진 거지만 이 PF나 COS는 휴즈를 붙였다가 완벽하게 벌려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어느 걸 먼저 내리고 어느 걸 먼저 투입시켜야 되겠다. 이제 내린 게 COS잖아요. COS. 그러면 투입할 때는 COS를 먼저 투입하고 자, 이제 이거 먼저 투입하고 이제 PF도 뭐 했으면 PF도 투입하고 그 다음 인터럽터 스위치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SS를 투입하는 겁니다. ASS. 예. 자,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만하죠. 그렇지만 자꾸 들어보지 않으면 이걸 어느 걸 먼저 투입하고 내려야 되는지 해보지 않으면 그냥 이거 내리고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내려주면 마음대로 막 만질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검사하게 되면 전부 쇼트 시켜가지고 쇼트는 어떻게 시킵니까? 지금은 모르겠어. 4.0이면 4.0 동선 해가지고 탁탁탁탁 붙여서 접지하고 막 아무데나 붙이면 탁탁 불꽃이 튀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전기기사들이 현장에 경험 없이 가잖아요. 그럼 누가 배워줍니까? 가르쳐줍니까? 저도 마찬가지 공장에 88년도에 공장 가서 이런 간이수전 설비. 근데 저는 간이수전 설비가 1000kg 이하가 아니고 제가 3500kg kVA 5개 수전 설비. 이거는 간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10점짜리라고 했는데 5개 수전 설비도 거의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ASS 붙어 있고. 우리가 근무하는 곳이 이 간이수전 설비 만질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가서 전기기사 1급 따고 하면 이 수전 설비에 가서 근무할 일이 없고 거의 99.999%는 어디냐? 이렇게 정식 수전 설비가 된 곳을 와서 근무해요. 그러면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LBS 하면 LS라고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시험에선 DS 달록이라고 하죠.
기사시험에 자, 개방시에는 12를 먼저 내리고 DS를 내린다. 12 하니까 12 하면은 뭐 V12 진공차단기가 있고, O12 유입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G12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거는 요 두 가지밖에 없어. 512는 5개. 탱크 안에 탱크형이라 그래. 탱크형이라고 그러고 아주 큽니다. 이거는 옥내에 많이 채택을 하죠. 예, 이게 제일 V12. 우리가 만드는 건 거의 V12. 52는 이제 52를 가려고 하면 공장에 가면 돼요. 공장에 가면 되고, G12는 이제 큰 거, 우리가 22,900도 가지만 뭐 154, 뭐 66 이런 데 가면 G12를 볼 수 있습니다. 예, G12를 보서 가스 차단기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이 왔더라고요. 아, 전기기사 선임하는데 10만 볼트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10만 볼트 이하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10만 볼트 이하. 이거 헷갈리다. 그 다음에 1000km 이하. 선임 기준 있죠? 선임 기준인데, 우리가 기사. 예전에는 1급. 1급은 전압 제한이 없죠. 전압 제한이 없습니다. 전압 제한이 없어서, 3, 4, 5, 1, 5, 4, 229, 66, 5만 대 다 갈 수 있는 거야. 전기기사 가면 내가 3, 4, 5설로 변전소 변압기 가서 막 만질 수 있어요. 없잖아. 근데 기사 따면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줘요. 다 할 수 있다고 봐. 전압 제한이 없고, 산업기사는 예전엔 2급이지. 2급은 10만 볼트 이하만 만져라. 선임해라. 10만 볼트 이하에만 선임을 가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10만 볼트 이하가, 그러면, 이거 우리 산업기사 갈 곳이 없지 않냐? 10만 볼트 이하가 99.9%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99.9%야. 그러니까, 산업기사면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반 수전 설비는, 한 데는 66,000짜리가 있고, 66,000은 10만 볼트가 안 돼. 154가 돼야 돼, 154가. 15만 4천 볼트가 돼야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기사를 많이 선호해버리는 게, 이게 2년하고 4년이라는 이 무제한 기간을 딱 정해놓으니까 1년 6개월도 아니고 2년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은 기사 공부를 해버린다고. 필요 없는 기사들이 공사기사가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공사기사가 없으니까 공사기사를 대체하는 게 기사로 공사업체를 선임할 수 있고, 공사기사는 기사로 쓸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아주 개판 만들어 놓고, 개판. 그래, 산업기사도 마찬가지. 4년씩 무제한 기간 해놓으니까. 무제한 기사나 산업기사나 차이가 뭡니까? 공부 좀 했다고? 없어요, 그냥. 둘 다 모르는 거야, 둘 다 모르는 거. 근데 이렇게 경력 제한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러면 산업기사 없애버리고, 공사기사도 없애버리고, 기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기사 하나만. 그렇게 해서 자격시험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열정만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게 하고 자격증 주면 현장에 가서 열정 있게 많이 하면 사고도 좀 덜 날 거 아닙니까? 정식 수전 설비에서 여기에서 내리려고 하면, 여기서는 개방을 한다 하면 LBS를 먼저 내리면 안 되겠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VCB를 먼저 내리고 나서 이걸 먼저 내립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LBS를 내려요. 이거는 이 LBS가 회로 차단을 완벽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걸 건들 필요가 없죠. 건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은 요 변압기 1차측. 이제 변압기 쪽을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1차측은 이건 또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1차측을 여기에 했는데, PF, COS. 우리가 배우는 것은 COS로 다 배워요. 컷아웃
스위치,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에 고압 스위치로 하는데, 지금은 PF를 파워 휴즈인데 이걸 비한류형을 써버립니다. 비한류형을 써가지고 여기는 한류형하고 비한류형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얍삽해, 얇아. 비한류형은 이렇게 얇아. 한류형은 이만큼 두꺼워. 이 안에 막 소호제가 들어있어. 소호제가 들어있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동선 휴즈예요. 휴즈.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질 때 불꽃을 소화할 수 있게끔 소음도 좀 적게 차단시켜야 되고, 이래서 소호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LBS 내리고 V12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PF, 즉 PF를 우리가 헷갈리니까 COS라고 할게요. COS. 그 다음 변압기. 그 다음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다 보면 좀 헷갈린 부분이 뭐냐면, 여기 도면을 그릴 때 우리가 기사 시험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PF라고도 그리고 또는 COS라고도 그리고 하는데, COS는 정확하게 이 휴즈를 이렇게 그립니다. 휴즈를 이렇게 그려요. 휴즈를 이렇게 그리는데, 실무에 가서 도면을 보면 PF를 어떻게 그려버리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렇게 해서 이게 휴즈라는 소리.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PF가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여기에 그림이 어떻게 되냐? 실제 도면에 가보니까, 왜 휴즈가 없었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누가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제 돈이 많은 곳은 여기에 이 1차 측은 PF, COS도 쓰지만, 간단히 필요한 때 부하를 그냥 잘라보십시오. V12를 그냥 달아버려요. V12 달면 요 위에 자를 필요 없이 이 V12를 그냥 내려버릴 수 있잖아요. 부하를 COS는 못 내리는데 V12를 그냥 내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위에를 안 내리고 V12를 달면 여기에도 이렇게 변압기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뭐 V12가 있고 또 여기에 변압기가 있잖아요. 장점이 뭐예요? 자, 이걸 내리기 위해서는 전체 정전을 V12 이걸 내려서 전체 정전을 시켜야 되지만, 여기에 V12를 달아놓으면 이 A12 이하에서 뭐 만질 일이 있다. 그러면 요 V12를 내리고 A12를 내리면 이 이하에서 뭘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조치만 제대로 하면. 왜? 잘라졌잖아요. 잘라지고, 예? 이렇게 해서 요렇게 V12를, 그러면 다른데 정전을 안 시켜도 이 다른, 이게 전등 변압기다, 뭐 동력 변압기다, 비상 동력 변압기다, 이제 쭉쭉 변압기가 여러 개 뱅크가 있잖아요. 뱅크가 있으면 V12를 단 것도 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이거 웬만하면 안 답니다. 돈이 비싸니까 V12를 툭툭툭툭 달아줘요. 그러면 V12가 달려 있으면 기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내가 이 현장에 딱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문제가 있었을 때 개방하고 투입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결정해서 내가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것을 내가 매뉴얼을 만들든가. 그래서 개방할 땐 뭐뭐 내려라. 여기서 그러면 VCB를 내리고 LBS를 내리고 그 다음에 COS를 내려라. 이렇게 개방. 투입시는 COS를 투입하고 LBS를 투입하고 마지막에 V12를 이런 것을 전부 어떻게 이렇게 표로 만들든가, 뭐 A4 용지에서 코팅해서 코팅해가지고 배전반 앞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V12 앞에 붙여서 이 순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어디에 되어 있냐면 전기실 입구에 우리가 전기실이 있어요. 전기실이 있고 이렇게 배전반들이 있습니다. 배전반들이 고압 HV 그 다음에 LV 저압 배전반 이렇게 있으면, 뭐 전기실 입구 문이 여기다 이렇게 딱 들어오면 뭐 이런데 설명서
설명서를 붙여놓습니다. 설명서 붙여놓는 걸 뭐 법으로 꼭 붙여놔야 돼요? 아니야, 없는 것도 많아. 우리도 없어요. 있는 데도 있고, 공사하면서, 큰 현장 공사하면서 이걸 다 붙여줘. 그러면은, 뭐, 여기 전압은 얼마로 들어오고, 용량은 얼마고, 그 다음에 정전할 때는 차단이 어떻게 순서를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쫙 설명서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설명서를 안전수칙이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전수칙이라 그래요. 안전수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서를 본인이 쫙 만들어서, A4지에 뭐 이렇게 깨알 만큼 해도 되겠지. 왜 우리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구역이 어떤 구역입니까? 제한구역입니다. 제한구역. 즉 관계자외 출입 금지 이렇게 해서 제한구역. 통제하고 제한이 좀 틀리죠. 통제는 엄격하고 제한은 일정 사람 기숙자 외에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들 뭐 보면 안전관리자 허락 없이 개나 소나 막 들어오기도 해요. 응? 갑질하는 새끼들은 개나 소나 막 들어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배정한 문이라 그랬죠. 우리가 왜 내가 갑질 얘기를 하냐면, 현장에 근무하잖아요. 전기기사로 근무하면 갑질하는 대상이 뭐 아파트 같으면 동대표들 뭐 뭣도 모르는 자식들이 말이야 아는 척하고 막 직원들 말이야 자르니 안 자르니 해대고, 또 뭣도 모르는 소장이 또 갑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상사가 또 갑질할 수도 있고, 갑질의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료도 날 모른다고 막 그냥 뭐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툭툭툭 말 던지면서 사람은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직하는 비율이 급여보다는 이직은 급여는 내가 적으면 아주 계획적으로 이직을 합니다. 계획적 이직을 하지만 갑질 이직은 충동적으로 해요. 충동적으로 하고 내가 사고를 치기도 해줘요.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전기기사하고 뭐 소장은 그러면 현장 소장을 했어. 야, 소장을 하면 뭐 직원들 막 다루고 하니까 이게 편하겠네. 소장의 스트레스는 직원이 만약 50% 받는다 하면 소장은 100% 받는 거예요. 100%. 누구한테? 입주자, 아니면 발주자도 있고, 그 다음 소장의 회사, 사장 부분도 있고, 그 관리자들 있잖아. 그 관리자도 있고, 직원도 있어, 직원. 직원은 소장한테 스트레스 안 준다고? 맨날 스트레스 줘요. 자, 뭐 읽다 와서 뭐 좀 하자면, 왜 합니까? 못합니다. 소장님이 아니죠, 소장이 하시오. 이러면서 그만 갑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소장도, 직원들 말 안 들으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막 빌면서 어떻게 해보고 끌고 가려고 하면, 내가 네 역할을 끌고 가려고 하면 그냥 밀어줍니까? 잘 안 밀어주잖아요. 직원들이 안 밀어주면 혼자 시발 하면서 끌고 가야 돼. 이게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전기기사도 우리가 책임자잖아요. 자기가 이제 점점 발전해서 책임자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쭉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한 게 여러분들한테 나 저거 더 급한데 이거 LA 뭐야? 이거 라이트닝 에레스터 LA 뭐 무슨 로스앤젤레스가 아니잖아요. 라이트닝 에레스터 저지 번쩍거리는 걸 뭐 한다. 뭐 이렇게 쭉 막 설명 더 듣고 싶은데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수전 설비를 이렇게 오늘은 차단하고 투입하는 부분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차단하고 투입 부분. 그래서 시험에 아까 정리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정식 시험에는 개방한 다음은 3점짜리나 5점짜리로 꼭 나오죠. C, B, D, S 딱 두 가지만 일단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하 차단이고 이거는 회로를 차단한 거. DS 했는데 개방하는데 회로 차단이라는 말을 양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투입. 그러면 DS, CB. 여기에 붙는 것들, 뭐, V12, 52, G12, 뭐, M12, 뭐, 자기 차단기, 뭐, 이런 게 좀 우리가 배우죠. 그래, 이거 다 빼버리는 거야. 여기도 DS도 있고, 뭐,
LS, 인터럽트 스위치가 LBS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DS. 지금은 요 부분은 뭐 많이 안 씁니다만은 전부 LBS. 이제 변형돼서 LBS만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에 만약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양 선생님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댓글에 여러분들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소스를 얻어서 또 준비를 하고, 왜냐면 저는 학원 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실문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니까 실무에 궁금한 사람들은 쭉 이제 얘기를 해주고, 수전 설비하고 시퀀스 부분을 여러분 기사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